비상계엄 혹은 이런 비상시에 각 기관마다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확인해 보셨나요? 네, 있습니다. 공정거래 없다고 그러는데 없을 리가 없거든요. 네, 그러면 그건 공기관이 아니에요. 그럼 예, 있습니다. 부처는 다 있을 텐데. 예, 있습니다.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재난 관련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. 근데 아니 재난뿐만 아니라 예. 이 계엄과 등등의 그 비상시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뭐 제가 뭐 구체적인 명칭까지 얘기 안 할 텐데 있죠. 예, 있습니다. 그거 다 확인들 하셨나요? 그에 맞춰서 대응들 하셨나요? 그다음에 F4 회의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아까? 은행회관입니다. 은행회관에 있었습니까? 그 은행회관이 그 공적 그 장소인가요? 그게 은행연합회 건데요. 공적 장소는 아니죠. 공적 장소는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. 예. 그 이 비상계엄 혹은 이런 비상시에 각 기관마다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확인해 보셨나요? 네, 있습니다. 공정거래 없다고 그러는데 없을 리가 없거든요. 네, 그러면 저희가 그건 공기관이 아니에요. 그렇게 예, 있습니다. 부처는 다 있을 텐데. 예, 있습니다.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재난 관련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. 근데 아니 비상계엄 재난뿐만 관련된- 아니라 예. 이 계엄과 등등의 그 비상시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뭐 제가 뭐 구체적인 명칭까지 얘기 안 할 텐데 있죠. 예, 있습니다. 그거 다 확인들 하셨나요? 그에 맞춰서 대응들 하셨나요? 그다음에 예, 그렇게 했고 이게 저희가 사실 레고랜드 아니 그런지 예, 안 그런지만 확인하면 돼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비상시 계엄 등의 그 비상시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고 그에 맞춰서 그 다음에 대응들 하셨어요? 계엄이라기보다는 금융시장 급변 상황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계엄과 같은 상황에 맞춰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작동한 게 아니라 금융시장의 급변 이런 것에 맞춰서 그 대응 매뉴얼에 맞춰서 작동했다? 그게 레고랜드 사태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다른 추억이 될 수 어쨌든. 있지만 예, 네, 그렇습니다.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뭐 군사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비상사태를 이제 하는 매뉴얼을 따라 했는지는 매뉴얼은 있고요.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는지는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. 짚어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니, 그러니까 예. 설명하지 말고 그 매뉴얼이 있죠. 네, 그리고 그 매뉴얼에 맞춰서 작동을 했습니까? 아니면은 지금 그 금감원장 얘기한 대로 그 금융시장의 급변에 맞춰서 대응하는 그런 매뉴얼에 맞춰서 작동했습니까? 1차적으로는 금융시장 급변에 대응하는 됐고요. 매뉴얼로 움직였습니다. 일단 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비상 계엄에 맞춰서 그 작동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시장 변동의 급변시에 맞춰서 작동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거에 맞춰서 각 기관들이 움직였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데요.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. 하나는 통화 중심 정책을 우선합니까? 아니면 재정 정책을 우선해야 합니까?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재정 정책으로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통화 정책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발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거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더 많이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으로 우선하는 게 좋겠다. 이런 측면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고. 그다음 두 번째는 직접적인 타격이 컸던데 이런 데부터 우선 그 대처를 해야 됩니다. 그럼 뭐 우리 한창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겠어요? 거기는 뭐 장기 분할 상환 뭐 이런 부분들을 그 검토하든가 아니면은 상환 연장 뭐 유예 이런 것들을 검토하든가 이렇게 해서 곧바로 대책이 되지 않으면 너무 늦은 대책은 하나만 아닌 것과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지 이거는 뭐 나중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. 지금 계엄과 탄핵으로 오는 이 과정에서 일종의 뭐 내란 상태, 준내란 상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그 증시는 빠지고 환율은 오르고 그다음에 투자는 주춤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렇게 소폭으로 하락세가 뭐 축소됐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안정 내진 진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던 문제들 있잖아요. 8월 이후에
그런 문제들과 겹쳐서 뭐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정됐다, 진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뭡니까? 지금 제일 이제 이 사태 전에부터도 결국 산업 경쟁력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던 거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도 다시 부활을 해서 민간하고 같이 하는 회의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좀 쏟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실물경제 산업 전체의 그 대책도 중요하지만 금융 차원에서의 대책은 뭡니까? 금융은 결국 밸류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자본시장 선진화가 어떻게 보면 좀 먼 얘기 같지만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주식 포지션을 조정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진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도 그렇고 저희 당국도 그렇고 좀 더 신뢰라든가 뭔가 좀 가시적인 의미 있는 뭐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건설업이라든가 지방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 부분도 잘 챙겨보겠고 그리고 그 위원님 저기 죄송합니다만 은행연합회에 모인 건 저희가 왜 이유가 있는데 거기가 국제금융센터라고 국제금융과 관련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 기관이 저희 그 금융위 기재부 같이 설치한 기관이 거기 있어서 국제 이슈가 있을 때는 거기에 모이는 게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관례처럼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. 근데 거기는 한 가지 그 점은 있습니다. 그 늘 저희들이 거기서 모이는 이유가 하는 총재가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총재가 정부에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그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